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시황과 주도주 핵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시황과 주도주 흐름을 매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시장 흐름과 종목 보는 눈이 떠지고 자연스럽게 계좌에 수익이 쌓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수익이 났다 댓글 다시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2%의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200 마이너스 2.14%, 코스피 마이너스 1.95%.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장중 1조원 매도가 있었고요. 종가에는 8천억 매도, 1조원 매도 하다가 그나마 매도가 약간 줄었죠. 막판에 약간 줄어서 8천억 매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149억 팔았는데 그동안 시장 견인했던 연기금이 1600억 팔고 기관 전체적으로는 38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178억 팔았고 외국인이 178억, 기관이 5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양매도가 출회되는 모습이었죠. 일단 미국 시장 차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S&P 500이 어제 1% 급락을 했는데 여기 박스권이 있었죠. 그 박스권을 돌파를 여기서 갭을 만들어서 돌파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 번 빠지다가 반등, 또 두 번 빠지다가 반등했는데 어제 밤에는 그냥 쭉 밀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박스권 상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반등하려다가 실패하고요. 만약에 반등하려다 실패하고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 이게 깨지면은 훅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박스 하단 부근을 향해 내려가게 되는데요. 역사적 고점 수준에서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반등하려다가 밀리고 반등하려다 밀리고 밀렸죠. 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진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 고점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우리 시장,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미국보다 더 안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주도 경제에서 미국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당연히 수출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우리 시장 개천절로 휴장인 상황에서 오늘 밤 또는 내일 밤 미국 시장이 이걸 밀고 내려와 버리면은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더 커지고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우리 시장에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어제 코스피를 보면은 이틀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째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 시초가 마이너스 출발했고 시초가 흐름을 보면은 시작을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처음부터 뭐예요? 음봉이죠. 항상 시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시가가 형성되고 그 위에서 움직이느냐 그 아래에서 움직이느냐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미국 시장 하락에 우리 시장 마이너스 출발해서 시가 아래에서 움직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선물 시장 아침부터 계속 장 끝까지 거의 매도를 지속했고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이 장 초반부터 거의 장 끝날 때까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하방이 이어지는 장이었죠. 시작부터 끝까지 하방이 이어지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했어도 우리 시장 상승했다가 하방의 위험이 있는 날이었는데 미국 시장 하락하고 수급이 꼬이면서 그대로 밀렸고 지금 우리 시장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쌍봉을 만들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되는데 쌍봉이 아니라 하락 N자로 더 안 좋은 파동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하락, 반등, 하락, 전저점이 깨지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양매도에 외국인 기관 양매도에 외국인 선물 폭탄 매도
그래서 이렇게 하락 N자 파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생겼다. 좀 위태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좀 문제가 있는 모습이 있었고, 우리 시장 외국인 기관 양매도에 외국인 선물 매도를 보면서 좀 코스피 주식 비중이 많은 분들 위험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시장이고요. 오늘 밤 내일 밤 미국 시장이 제발 저 자리를 깨지 않기만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저 자리를 깨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덜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최근 저점이 깨지고 내려갔는데 코스닥은 최근 저점보다는 위에 있어서 그나마 좀 덜 조금 덜 위태로운데, 근데 이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면은 3중 고점형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면 3중 고점형이 되는데, 이 왼쪽 어깨에 해당하는 자리가 637입니다. 근데 어저께 632까지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빠지면 굉장히 안 좋은데 미국 시장 하락으로 바로 빠져버렸고, 만약에 이 자리가 이제 깨져버리면은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은 좀 더 위험한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금요일 요 자리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코스닥은 중요하겠습니다. 금요일 외국인 기관 매도가 또 나오면서 이 자리가 깨지면은 좀 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커진다. 레벨 다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8월 초 급락 이후에 저점에서 반등 1번, 반등 2번, 반등 3번 했는데 반등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다 깨지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헤드앤숄더, 미니 헤드앤숄더 3중 고점이 되기 때문에 기본 하락 목표치가 이 높이만큼 하락하는 것이 기본 하락 목표치가 됩니다. 그러면 대략 전저점 부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깨지면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제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2019년 고점 라인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이 돌파한 장대 양봉의 하단에서 이틀간 계속 반등이 있었는데 끝까지 오늘 밀고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이 상단으로 딱 상단에서 끝났거든요. 상단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박스권 형태를 보였다가 돌파가 나왔는데 다시 박스권 안으로 회귀하면은 이 돌파한 것이 돌파 실패가 되고, 그러면 이게 휩소 돌파했다는 것은 돌파하고 눌렸다가 추가 상승을 한다,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다시 이걸 회귀, 이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와 버리면 돌파 실패, 거짓 신호, 휩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또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회귀하는 것이니만큼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금요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이 안으로 다시 내려오는지, 기존의 박스권으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가 금요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SK 하이닉스 같이 보면은 하이닉스는 여기서 연고점 돌파가 있었는데 바로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 이 전저점이 깨지면은 쌍봉 M 패턴이 되면서 밑에 61선, 481선, 121선 있는데 이런 자리로 하락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에 비하면 좀 전망이 안 좋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약한 흐름이고요. 요게 깨지면은 좀 문제가 있는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오늘 대형주 중에서 LG화학이 신저가를 냈습니다. LG화학 차트 한번 보면요. LG화학이 4일 연속 하락하고 어제 하루 반등하고 오늘 또 하락하면서 전저점을 완전히 붕괴시켰죠. 그래서 이 급락 첫날 주식선물 매도를 했어요. 자, 보세요. 지수는 여기서 8월 초 저점 찍고 이렇게 반등했죠. 지수랑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코스피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코스피는 8월 초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특히 대형주의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200 지수는 8월 초 저점 찍고 여기서 단기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241선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LG화학을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241선 위로, 코스피 200 지수가 241선 올라가고 요 부근까지 갔죠. 근데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갈 때 얘는 못 가고 여기서 부딪혔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누군가 판 거죠. 누가 판 거예요? 메이저가 판 거죠. LG화학의 3분기 실적, 3,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안고 급락을 하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올라올 때마다 팔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 이 종목은 못 갔고 올라올 때마다 부딪혔고요. 결국 급락이 시작되면, 수요일날 급락이 시작되면서 4일 연속 하락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 못 가고 하락이 시작되는 종목, 단기 이평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5일, 10일, 21선 이평이 모였죠. 단기 이평이 모였다가 우하향으로 꺾이기 시작했죠. 이평 수렴 역배열이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못 가는 주식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주식이 못 가는 주식이 왜 그럴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합니다. 누군가 팔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그 누군가는 누구예요? 외국인, 기관, 메이저, 스마트머니, 세력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에는 급락, 반등, 급락. 그래서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동이 만들어졌고, 결국 오늘 확실하게 깨졌습니다. 호텔신라도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호텔신라 보면은 241선에서 쌍봉 형태가 나타났어요. 반등을 하다가 반등이 멈추고 눌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다가 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직전 저점이랑 21선이 깨졌죠. 5일선이 241선 검정색 선 부근에서 5일선 빨간색 선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쌍봉을 만들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쭉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 파동이 나왔는데 쌍봉을 만들고 M패턴을 만들고 깨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신라젠이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플러스 7.5% 출발해서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역배열이죠. 역배열이고 여기서 21선 근처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근데 어제 그 전에 HLB가 급등하면서 신라젠도 좀 상승 탄력을 받았고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급락에 대한 반등 파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오늘 갭상승 출발 21선 저항으로 계속 작용을 했는데 21선 위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시초가가 중요한데 21선 위에서 출발했는데 그 앞에, 일단 30분봉을 먼저 보면 그 앞에 계속 줄줄이 저항이죠. 그 앞에 줄줄이 저항이고 여기 12,000원 부근에서 부딪히고 7,000원대까지 쭉 빠졌는데 여기가 강력한 저항입니다. 30분봉의 482편과 12,000원 언저리. 근데 여기서 어제 상한가가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3분봉이나 5분봉이나 보면은 시초가에 뭐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 시가 아래 음봉이 딱 나왔죠. 이런 경우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일 종가가 하나의 생명선이 될 수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은 일단 시가 위에서 놀고요. 그리고 전일 종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좀 다시 시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건데, 시가를 그냥 대량 거래 장대 음봉으로 깼죠.
전일 종가를 대량거래 장대 음봉으로 깼죠. 그리고 전일 종가가 저항이 됐고 결국 흘러내리면서 끝났고요. 외국인이 90만 주 팔고 기관이 59만 주 팔고 외국인 기관 매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거래일에 5일선 부근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하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파동을 보면 급등 이후에 눌림인데 내일 모레 이제 5일선 부근에서 시초가 형성이 될 텐데 거기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파동이 다시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처럼 외국인 기관 매도가 세게 나오면 다시 또 5일선이 깨지면서 하락이 나올 텐데 외국인 기관 장중 수급 5일선 지지 이탈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HLB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HLB는 어제 이 앞선 고점 여기서 부딪히고 3번 부딪히고 급락했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빠지다가도 들어올리고 5분봉으로 보면 시장이 밀리면서 빠질 듯 하다가도 들어올리고 빠질 듯 하다가도 마지막에 살짝 들어올리면서 끝났는데 뉴스를 오늘 보면은 오후장에 그런 뉴스가 나왔죠. 유럽 종양학회에서 베스트 상을 받았다. 네, 임상 3상 리보세라님 임상 3상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베스트 상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고 일단 리보세라님 임상 3상에 대한 성공적인 부분 성공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상한가하고 그저께 상한가하고 어제 급등했다 윗골이 만들었는데 그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신라진 같은 경우는 HLB와 다르게 신라진은 외국인 기관 매도가 굉장히 세게 나왔죠. 반면에 HLB는 오늘 외국인 기관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1위 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 그래서 신라진과 HLB가 서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 전일 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대북주가 아침에 크게 움직였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북한에서 또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어제 오후 5시 50분이 넘어서 북미 실무협상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죠. 참 왜 그러는지 실무협상 하기 전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면서 대북주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대장주 중 하나인 부산산업이 11% 떴는데 전고점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장 좋은 대북주를 들고 있던 사람들의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이 고점 위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좋죠. 이 고점 위에서 출발해서 시가를 지키고 올라가는 파동이 나오는 게 좋은데 전고점을 벗기지 못하고 전고점 아래에서 출발했고 장 초반에 첫 분봉이 음봉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서 시초가 형성돼서 밀릴 때 오늘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았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실무협상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매수하는 게 좋다. 조정이 나올 때. 근데 공식 발표가 나올 때 단기의 고점이 될 수 있다. 계속 설명을 드렸고 오늘 공식 발표가 어제 5시 50분 조금 넘어서 발표를 했고 오늘 시초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맞죠. 한창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한창이 최근 금강산 관광 관련주 대장격으로 움직였습니다. 과거에는 아난티가 대장으로 움직였었는데 이번 파동에서 아난티는 대장으로서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파동상 힘이 다소 약했고 한창이
금강산 관광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강하게 장대 항목 뽑고 거래 터트리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있었는데,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그런 자리에서 이쁘게 지지 캔들이 연속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시초가가 9.7% 떴습니다. 이 전고점 여기를 제압하지 못하는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 거기서 결국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최고점에 매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올 때 분할로 전량 청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는데 오늘 여기서 시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아래꼬리 양봉으로 전환되면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가를 돌파하면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건데, 단타 매수 기회가 되는데 시가 돌파하지 못하고 시가 부근이 저항이 되면서 거기서 밀렸습니다. 부산산업도 시가 부근이 저항이 됐죠. 여기 아침 고점과 시가 부근이 저항이 돼서 내려갔고요. 반면에 개성공단 관련주가 좀 오후장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가장 강했는데, 좋은 사람들 보면은, 좋은 사람들은 시초가가 여기인데요. 시초가 위에서 움직였어요. 다른 대부분의 대북주가 아침에 시초가가 떠서 시가 아래에서 움직였는데, 좋은 사람들은 시초가 자체는 부산산업이나 한창보다 낮았지만 그 위에서 움직였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시초가가 지지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고점이 지지가 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주가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 실무 협상에서 혹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종목에 반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디에프가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서 강한 종목에 속하는 축인데, 오늘 시초가 파동을 보면 여기가 시초가고요.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시초가를 돌파하면서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1분봉으로 보면은 시초가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시초가를 돌파하면서 분봉상 시그널이 나오고 급등으로 이어졌죠. 이런 자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북주는 오늘 위에서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정말 주식 투자 그만 멈추고 다시 기본기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북주는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해서, 한창이 이제 가장 조정 파동이 가장 이쁘게 나왔는데 편하게 매수할 만한 형태로 나왔죠.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해서, 분할 매수해서 위에서 저항을 받을 때, 이벤트 뉴스가 재료가 노출이 되고 위에서 저항권에서 저항을 받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부산산업 먼저 보면, 부산산업은 여기서 급등 조정, 여기서 급등 조정,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부딪힐 때 일단 청산하고 다시 또 눌림목이 이쁘게 나오면 재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을 급등 이후에 조정이 양호하게 나올 때는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지지 자리에서 재료가 노출되면서 저항에 부딪힐 때는 일단 수익 실현하고 다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산업은 지난번 여기서 매수하기 시작해서 단타로 먹고 분할 청산하고, 또 밑에서 매수하고, 또 위에서 분할 청산하고, 또 밑에서 분할 매수하고, 또 청산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 흐름 보면서 청산을 하고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은 대북주로 수익을 좀 내셨을 거라고 보고, 오늘 수익 실현을 일단 잘 하셨으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북주가 끝난 건 아닌데, 일단 재료 노출이 된 상태에서 10월 5일 실무협상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때 10월 4일 예비 접촉, 그때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지 또 체크를 하면서 종목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북주 중에서 여러가지 섹터가 있어요. 대북주 안에서도 철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SOC 건설, 시멘트주, DMG 관련주, 식량, 비료, 그 다음 물류, 그 다음 가스관, 유해 발굴, 지뢰 제거, 자원 개발, 수산 협력, 전기 전력, 원전 해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번 파동에서
철도가 가장 세게 움직였었고, 트럼프가 철도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철도가 가장 세게 움직였었고, 그 다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세게 움직였는데, 개성공단이 오늘 흐름에서는 개성공단 관련주가 가장 강하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10번째, 11번째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오늘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금이 다 분산됐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주, 대북주, 그 다음 어제 그제 제약바이오 강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저 자금 일부 가고, 또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또 오전장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자율주행 관련주 보면은 어제 정부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내년 미래차 분야에 전년 대비 64% 증가한 1조 5조 원을 투자하겠다. 어제 나온 거고, 어제 오후에 나온 거고, 그러면서 라닉스가 장중에 18% 올랐었고요. 대성일텍 아침에 7.9% 올랐고, 그리고 또 뭐 있죠? 대우 부품이 아침에 11% 올랐었고요. 에스모가 장중 연속 사망한가 갔는데, 오늘 에스모가 참 재미있었던 게 연속 사망한가, 어제 연속 사망한가였고 오늘 시초가 또 하한가였습니다. 연속 4하한가인데 오늘 시초가 대비 60%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30% 하한가에서 출발해서 시가 대비 60%가 올랐어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단기간에 6,000원에서 1,000원, 7,000원에서 1,000원 빠진 거고 1,000원으로 내려갔고, 1,300원에서 2,395원까지 오늘 하루 상승폭이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급락에 대한 반등 파동이 나오는데 과한 급락이 나왔고, 워낙 하락폭이 단기간에 크니까 반등폭도 컸고, 거기에 이제 정부 정책 이슈까지 맞물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MS 오토텍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중 9%, 종가당 7%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정부 정책 자율주행 관련주로 자금이 또 흐트러지고, 대북주로 자금이 또 일부 가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10번째, 11번째 확진 판정 나오면서 그쪽으로 또 자금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여러 개가 움직이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도 워낙 안 좋았기도 했고요. 오늘 마니커 FNG가 어제 장대음봉 5일선에서 아랫꼬리 달고 오늘 바로 또 상승이 나왔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주 중에서 마니커 FNG가 9월 25일부터 지금 대장주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니커 FNG는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대주주 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6개월 동안 매도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신규 상장하면서 6개월간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프리카 돼지열병주는 100% 올라가니까 최대주주 매도가 막 나오는데, 마니커 FNG는 유통물량의 74%를 대주주가 갖고 있고, 유통물량이 작죠. 유통물량이 한 300만 주 정도, 굉장히 작습니다. 유통주수 267만 8천 주, 굉장히 작죠. 그런데 대주주 물량은 6개월간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267만 주, 267만 8천 주, 유통물량이 작은 주식을 세력이 들어가서 대주주 팔 걱정도 없고 지금 마음껏 갖고 놀고 있고, 지금 확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급락이 나왔다가도 오늘 상승이 나온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단기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꿈틀꿈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타 매매가 또 나올 텐데, 꿈틀꿈틀 되면은 좀 사봐도 괜찮겠다 했는데,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주 중에서 9월 25일 이후에 대장으로 등극한 마니커 FNG 보면은 오늘 아침에 일단 얘는 시초가부터 강했고요.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안 깼어요. 이 자리를 안 깨고 여기서 지키다가 결국에는 오후장에 급등이 한번 또 나왔죠.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오늘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 얘는 아침에 약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빠져서 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계속 빠져가지고 21선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오늘 시초가 대비 하락이 나왔는데 시가 회복하는 돌파가 나오면서 급등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항상 이 시가가 중요한데 시가 돌파 매매라는 기법이 있어요. 매매 기법 자체에. 근데 시가 돌파라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일봉상 의미 있는 자리이고 그 종목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이렇게 저항 자리가 저항을 받았죠. 여기 한번 저항을 받고 돌파할 때 추종 매수세가 일제히 들어옵니다. 그런 자리에서 추종 매수세가 일제히 들어오고 거기서 마이너스에서 이제 시가를 마이너스 갔다가 시가 회복하면서 시가 대비 또 한 15% 가까운 급등이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시가 돌파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영상으로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시가 돌파했다고 무조건 사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봉 분봉의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일봉 분봉상 단기 바닥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붙을 때 그럴 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진바이오텍도 그랬고 CTC 바이오도 지금 일봉을 보면은 21선에서 어제 지지 캔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시초가 플러스 출발했는데 아침에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시가 회복하면서 역시나 급등이 나왔죠. 여기 시가가 아침 시가와 시가 고가, 시가 바로 위에 고가가 저항이 됐고요. 또 저항이 됐고 거기를 돌파하면서 분봉상 시그널 나오면서 급등 눌림, 이런 급등 눌림, 급등 초반이나 급등 눌림에서 단타 선수들 입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는 패턴,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주들이 바닥에서 꿈틀꿈틀 되면 한 차례 상승이 나온다. 근데 오늘 10번째, 11번째 확진 판정도 있었고 또 의심신고도 추가로 나왔고 장 끝나고 나와서도 장 중에도 의심신고가 있었고 장 끝나고 나서도 의심신고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휴장인 상태에서 의심신고가 확진 판정이 되면은 또 내일 모레 아침에 상승 출발을 할 텐데 항상 올라갔을 때 쫓아가지 말고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수익을 좀 수월하게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급등한 종목 중에 오성 첨단 소재가 움직임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카이스트와 의료용 대마 연구 결과 치매 등 뇌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었고 또 미국 정부가 대마초 규제 완화를 실시할 전망이다 이러면서 상한가를 갔었는데 분봉상으로도 좀 강력한 상한가 한방에 상한가를 들어갔고 파동이 한 번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강한 상한가였고 일봉상으로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여기 종가 꼬리를 제외하고 몸통을 돌파하는 상한가였는데 오늘 시초가가 상승 출발해서 아래 꼬리 달고 바로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오전에 또 단타 하기에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시가에서 눌렸다가 올라가고 눌렸다가 바로 올라갔죠. 아래 꼬리 달면서. 그러면서 시가 돌파하면서 이런 데가 이제 단타 매수해 볼 만한 자리고 또 강한 상승 이후에 첫 눌림 여기서 아래 꼬리 계속 달았죠. 3분봉 나오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은 아래 꼬리 달리면서 양봉이 나올 때 이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알려드렸죠.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작아 보여도 이게 7, 8% 이상의 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는데요.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상한가가 나왔을 때 항상 그날에도 단타, 그 해당 일에도 기회를 주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도 꼭 또 단타 기회가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오늘 개별 종목 중에서 웹젠이 7% 상승했는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항상 코스닥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는 그런 장에서 외국인 기관 세게 들어오는 종목은 의미가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코스닥 외국인 기관 양매도 중에 웹젠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세게 들어왔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전일 대비 600%. 이건 완전 개별주는 아니죠. 시가총액 6,500억이고 외국인 기관이 늘 매매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별주 1,000억, 2,000억, 3,000억
이 시총이 작은 테마주는 거래량이 최소한 1000% 이상, 심한 것은 뭐 10,000% 이상 터지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는데, 얘는 한 600%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는 거래량 의미가 있고, 전고점을 살짝 이제 제압하는 형태의, 완벽히 제끼지는 못했지만 전고점이 있는데 거기서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양봉으로 이런 저항 매물을 흡수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기 시그널도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 플리토 신규 상장 이후에 쭉 빠졌어요. 신규 상장 이후에 쭉 빠지고 두 달 정도 여기 밑에서 횡보를 하다가 오늘 거래량 7000%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고점에 매물을 좀 소화하는 형태가 나왔고 장중 상한가를 찍기도 했는데, 오늘 장이 급락이 아니었으면 상한가로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상한가 찍고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로 가다가 시장 급락하면서 밀리면서 끝났는데, 분봉상 이렇게 전저점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나마 거기를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도 한번 단기 관심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앱 틱톡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광고 되게 많이 하고요. 그 틱톡 운영사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업체인데, 틱톡 운영사, 틱톡 광고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유명한 어플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나름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안 좋은 가운데 거래량 7000% 터지면서 바닥에서 첫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21선, 121선 전저점 깨는 모습이, 코스피 200, 21선 전저점 121선까지 깼고, 코스피는 전저점 21선 깨지고 중요한 자리까지 좀 살짝 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현선물 대량 매도,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 매도까지 더해서요. 그래서 항상 초보자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이렇게 상승 파동이 유지가 될 때는 수익을 노려야 되겠지만, 이렇게 빠질 때, 부딪히고 다시 빠질 때, 오늘 아침에 조금만 신경 썼어도 시가도 빠졌지만 시가 대비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외국인 왕창 매도 시작하고, 또 연기금까지 팔고 기관 매도 세게 나오고, 그것만 봤어도 오늘 장이 좀 문제가 있구나. 더군다나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고, 그런 날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항상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자, 우리 시장 장기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장기 추세는 여전히 하락이다. 하락 중에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등 파동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리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먼저 하시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셔서 좀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입니다.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 당장 얼마 수익, 이번 주 당장 얼마 수익 내는 것보다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서 조금만 실력을 쌓으면요, 꾸준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분명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40대가 되니까, 사실 40대 초반인데요. 40대가 되고 나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게 이제 느껴져요. 1년 금방 가잖아요. 주식하다 보면 1년 금방 갑니다. 1년 늦게 가더라도 확실히 알고 가면은 1년 늦는 것 같아도 그게 10년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시장에서 수업료를 많이 내시는 분은 시장에 수업료 많이 내지 마시고 소수정의 특별 회원반 예약하시는 것도 실력을 쌓고 수업료 내지 않고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전화번호 참고하시고요.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주도주 눌림목 매수로 오늘 장이 안 좋았어도 수익 낼 종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도주 눌림목 매수로 안정적인 수익 꾸준히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